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왠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질환, 바로 항문 질환이죠. 오늘은 항문 질환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30년 경력의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이자 대장항문 전문 병원인 대항병원의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김도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항병원 대표 원장 김도선입니다. 최근에 EBS 명의의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당신께 예. 치질과 변실근 편에 명의로 출연을 하셨어요. 방송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보시고 소감은 어떠셨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특히 그 수술 방법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는 게, 특히 뭐 치료 같은 경우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수술 방법, 어떤 방법이 있고 대학병원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묻는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럼 그때 못한 얘기는 오늘 좀 자세히 풀어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제가 방송을 보니까 좀 부끄럽고 창피해서 병원에 오시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 선글라스를 끼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혹시 어떤가요? 병을 진짜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치질이라는 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치액 같은 경우는 통증이 동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 여성분들 경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옛날 세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네. 근데 요새는 젊은 세대들은 뭐 아주 당당하기 때문에 반반이에요.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방송을 보시고 나서 또 네. 중년층에서 좀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이번 방송 이후로 지방에서 많이 오시던데요. 방송을 보고 가야겠다. 이런 부끄러움이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게 방송의 약간 순기능인 것 같은데 오늘 촬영하는 이 영상을 보고서도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병원에 방문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우리 항문 질환 얘기를 나눠볼게요. 치질이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치자가 참 재밌습니다. 네, 자료가 있으신가요? 준비하신 자료? 네. 치자가 네. 병을 뜻하는 역부에 절사자가 들어가요. 네. 이게 치자입니다. 네. 이게 병을 뜻하는 거고요. 그 안에 절이 들어갔다는 거는 옛날 스님들께서 자선 수행을 오래 하시면서 많이 걸리셔서 이 치자가 된 게 아닌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절에서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걸린 거라고 예. 약간 추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치질, 그러면 어떤 질환일까요? 저희들이 치질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병이 포함됩니다. 네. 저희 병원 그 수술 통계를 보면요, 60%가 치핵, 네. 30%가 치루, 10% 미만이 치열입니다. 이 병은 완전히 다른 병인데요. 네. 이게 항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변을 볼 때 힘을 주면 살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치핵이라 그러고요. 네. 항문 안쪽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항문 주위 피부로 구멍이 나는 걸 치루라고 합니다. 네. 이건 염증성 질환이죠. 치열이라는 건 항문이 찢어지는 병이에요. 아예 증상이 다른 거네요. 세 개의 그러면. 다른 모양이. 질병을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한 60%는 치핵이다라고 네. 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치질하면 좀 치핵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위치에 따라서 내치핵, 외치핵 이렇게 예.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항문관이 한 3, 4cm 이 원통형인데 네. 그 중간 부위에 위와 아래를 나눠주는 치상선이라는 네. 구조가 있어요. 그 위에 생기는 게 내치액, 그 아래 부위에 생기는 게 외치액입니다. 그래서 치상선. 예. 네. 그 내치액의 주 증상은 탈출 및 출혈이에요. 그래서 1도의 내치질인 경우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네, 깊이 몰라요. 있으니까. 2도만 돼도 치액이 탈출했다가 배변 활동이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환납이 되고요. 3도가 되면은 커지니까 안 들어가니까 손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4도가 되면 항상 나와 있는 걸 사도치액이라 그럽니다. 항상 그게 나와 있으면 내치액이고요. 네, 너무
뇌치액은 나왔다고 그렇게 그래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불쾌하고 그렇지 아프지는 않습니다. 불편감이 있다. 예. 그리고 외치액의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만 늘어진 최피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콩알처럼 볼록 부으면서 대추할만 할 때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혈전성 외치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볼록 부은 부위 안에 혈액이 응고되면 생긴 혈전이 이건 아픕니다. 네, 아플 예.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치액도 최피냐 혈전성 외치액이냐. 이렇게 내치액, 외치액이 있을 때 다 오시면 수술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혈전성 외치액의 경우 네. 아프자마자 바로 오시면은 그 안에 고인 혈전을 제거해주면 통증이 많이 좋아져요. 네. 예. 근데 4, 5일 지나서 오시면은 수술 안 합니다. 기다리면 돼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네. 우리가 이 멍이 들었다고 멍이 평생 가나요? 없어지죠. 마찬가지예요. 피가 고였다가 우리 몸에서 재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플 때는 저희들이 혈전을 제거해 주는 게 환자분께 도움이 되고 4, 5일 지나서 오시면 그냥 약만 좀 쓰면 됩니다. 아주 희망적인 얘기네요. 다행히 수술을 예.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외치액의 경우입니다. 네. 뇌치액은 또 다릅니다. 그래요? 예, 뇌치액 1기 밖으로 안 빠져나오고 출혈을만 한다. 이럴 때는 이전에는 적외선 응고기가 있었고요. 경화 주사요법이 있었어요. 적외선 응고기로 치질을 이렇게 찢어주는 건데 요새 그 기계가 없어졌어요. 많이 안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경화요법제라는 거는 주사를 주게 되면 치질이 이렇게 섬유화되면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나는 1도 치질에는 수술하지 않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2도 치액, 변 볼 때 나왔다가 들어가는 쏙 들어가는 이런 치액에는 고무밴드 결찰술이라고 있어요. 이게 치질이라고 가정하면은 네. 이 치질의 뿌리 부분을 고무로 묶습니다. 네. 기계가 있어요. 망아쇠를 탕 쏘면 탁 이렇게 묶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 나중에 죽어서 떨어지게 되죠. 이 과정은 안 아픈가요? 얘가. 3, 4일간 좀 묵직한 정도입니다. 입원하지도 않고 마취도 필요 없고 아주 마취도 없이 간단한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항문이 중간에 있는 치상선을 경계로 해서 치상선 위쪽에는 감각 신경만 없어요? 있고 통증에 대한 그거는 없어요. 지각은 하는데 통증은 없기 때문에 3, 4일간 좀 묵직한 정도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얘기네요. 2도까지는요. 네. 그럼 3도, 4도는 이제 3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수술을- 치액의 그 볼륨이 커져요. 그래서 그거로 묶기에는 무리고 그때부터 치액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술을 받게 된 경우에는 예후는 좀 어떤가요? 회복이 좀 오래 걸릴까요? 수술 받고 나서 완전히 정상이 되려고 그러면 약 4, 5주가 필요하고요. 만 열흘 정도까지는 항문 안에서 수술받은 부위에서 계속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변이라는 게 전부 다 균이거든요. 여기에 상처가 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균이 묻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죠. 네. 아주 국소적인 염증이지만 거기 10일 정도는 지속돼요. 그래서 열흘 정도는 조금 아픕니다. 열흘 지나면서 이제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세포가 재생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좋아지죠. 그럼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이 아무래도 애초에 병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혹시 치핵에 걸리지 않는 예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예방법도 중요하지만 치핵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가 참 궁금하실 것 네네네. 같아요. 우리가 항문관 내에는 쿠션 조직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좀 충격을 완화해주는. 정말 쿠션의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쿠션 조직은 신생아 때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상태로 쪼그린 상태로 있다가 네. 변을 볼 때 으이! 하는 순간 피가 아래에서 쏠리면서 얘가 커지는군요. 진짜 이래 되면서 얘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빠졌다가 커졌다가 하면서. 이 쿠션 역할을 해서 항문관이 상처를 입는 걸 방지를 하는 정상적인 조직이에요. 너무 신기한데요? 예, 그래서 변을 다 보고 나면 힘을 안 주게 되니까 쏙 다시 쪼그라들고 네. 이게 항문 쿠션이에요. 그런데 배변식 과도한 힘을 주거나 또는 복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리프팅이라든지 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복압이 증가돼서 피가 얘들이 혹사가 되는 거죠. 계속 변을 보는 게 아닌데도 예. 어라? 하면서. 아니면 변 볼 때도
오래 앉아 있거나 힘을 많이 주는 경우 네. 얘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방을 하려면 평소에 그럼 배에 힘을 좀 덜 줘야 될까요? 예방을 하려면 일단 변비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섬유수를 많이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이거 뭐 아주 교사적인 좀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네. 적당한 운동, 충분한 뭐 수면, 네, 아마 보시는 건강한 분들도- 생활, 건강한 생활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지나친 음주, 하면 안 되고. 예, 음주를 하면 피가 아래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네. 좋지 않습니다. 그게 최선의 예방법이죠. 최대한 여러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좀 유지하시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풍선으로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늘어났나요? 확실히 차이가 나네. 네. 예. 이게 정상적인 쿠션이고 네. 이 과도한 힘주기로 혹사되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변볼 때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상적인 노화가 진행되면은 뭐 평생 수술 안 받고 사실 수 있는데 그걸 혹사시키면은 치액이 심해지는 거죠. 네. 평소에 좀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하셔서 치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부터 치료 예방까지 치액을 이제 쭉 훑어봤어요. 이 외에도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서 모아봤거든요. 대표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면 무조건 병원에 와야 하나요? 저희 병원 통계가요. 피가 났을 때 100명 중에 98명은 전부 다 항문 출혈이에요. 네. 그런데 두세 명은 직장염이나 직장암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나시면 일단 병원에 오셔서 어디서 피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확인을 해서 단순 치액에서 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약을 쓴다거나 자욕하는 법을 알려드린다거나 이래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2, 3명은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검사를 하시는 게 안전하죠. 네, 원인에 따라 좀 치료법이 달라지니까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치질이 있을 때 도넛 방석이 도움될까요? 도넛이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네. 도넛 위에 앉아 있는 것이나 변조에 앉는 것이나 비슷할 것 비슷할 같은데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치질의 예방 뭐 이런 데는 도움이 안 되고요. 치핵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상처가 이 의자에 닿으면은 자극이 돼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릴을 좀 띄워주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하긴 아까 너무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예. 도넛 방석이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옛날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쪼그려서 이렇게 용도를 변을 보지 봤죠. 네. 않았습니까? 원래 그 배변이 잘 나오는 게 쪼그려 앉아 자세입니다. 네. 이 변자에 앉는 자세는 변이 좀 나오기 힘든 자세예요. 그러면 이제 앉을 때 약간 발 밑에 뭘 대서 좀 이렇게 올리시는 그래서 게 그런 좋겠네요. 기계도 요새 나왔어요. 네. 그런 장치도. 이것도 또 꿀팁을 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내치핵으로 부푼 혈관이 변을 막기도 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풍선에서 보듯이 몰랑몰랑하기 때문에 치질이 아무리 심하신 분이라 해도 이 치질 때문에 배변이 장애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유면 이유였지 치질 네. 때문은 아니다라고 네. 하셨고요. 치질 수술 하기 전에 장 정결제로 장을 비워야 될까요? 장 정결제를 쓰는 이유는요. 수술 후 첫 배변이 나오는 시간을 조금 늦추려고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감염보다도 첫 뱉는 볼 때가 좀 힘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늦출수록 좋으니까 관장을 하고 장 청결제를 안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치질약이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액이란 쿠션의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노화되는 걸 젊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네. 그런 약 있으면 제가 벌써 막 복용하고 싶어요. 이 주름도 좀 없애주고. 너무 멋있으신데요. 이야기는 꼭 넣어주세요. 우리가 열이 날 때 아이스팩을 대듯이 갑자기 치질이 좀 악화됐다, 많이 부었다, 막 피가
갑자기 많이 난다 이럴 때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게 치료제는 아닙니다. 네, 근본적인 치료는 할 수가 없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질문들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네, 치핵의 수술법에 대해 물어보세요. 네, 요즘 그 PPH라는 자동 문합기가 있어요. 이 기계로 치질 조직을 기계 안에 당겨서 방아쇠를 당기면 이 스테플이 나가면서 중간에 압축을 딱 하면서 치액 조직이 제거가 되는 수술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이 PPH라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요. 장점이 뭐냐면 통증이 조금 적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적네요. 예. 왜냐하면 치상선 위, 이 통증 감각이 없는 데에서 네. 문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경험에 의하면 대개 오시는 분들은 혼합치액을 가지고 있어요. 내치액만 단순히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좀 빈도가 떨어지고 외치액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경우 예뻐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치액까지 없애줘야 되는데 PPH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외치액은 절제하고 내치액은 PPH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동시에 하실 수 예, 있나요? 같이 하시죠. 그러면은 사실 PPH 장점이 없죠. PPH는 칼을 안 쓰고 기계로만 하면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뭐 절제하는 수술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PPH의 단점이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극심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없지만 드물게 극심한 아주 통증. 드물지만 네. 그 아파하시는 모습 한 보고 나면 PPH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 예. 시술하기 전에는 모르시니까 그렇게 아프실지. 예. 미국 가이드라인도 PPH가 1번이 아닙니다. 그냥 치액 질치술이 1번이고 네. 2번이 PPH예요. 저는 PPH보다는 근본적인 치액 절제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 중에 뭐 네이버에서 보시고 저는 PPH 해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있으신가요? 예. 그랬을 때 내치액만 있는 경우는 PPH 합니다. 근데 밖에도 많이 늘어져 있는데 네. 이건 안 없어집니다. 이야기하시면은 치액 네. 절제술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맞는 치료법을 또 적용해 주시니까 여러분 꼭 방문하셔서 원장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로 좀 넘어가 네. 볼게요. 치료는 아까 좀 구멍이 났다라고 네.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질환인지 소개해 주세요. 치루가 왜 생기냐 하면은 대개는 항문 농양, 고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고름이 왜 생기냐 하면은 이게 항문관이라 그럴 때 아까 치상선 말씀을 드렸죠. 치상선 아래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밑에는 쿠션 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 찢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눈물샘처럼 항문샘이라는 조직이 6개에서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윤활유 공장이죠. 그런데 이 항문샘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던 윤활유가 안에서 정체되고 거기에 박테리아가 들어가면 공게 됩니다. 네. 그걸 항문 농양이라고 해요. 그럼 막히는 이유는 뭐 따로 없는 건가요? 20-30%는 설사 같은 거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변 알갱이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될 게 항문샘 입구로 가서 콱 세기처럼 박는다고 그래요. 그게 한 20-30% 되고 나머지는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항문샘이 막혀서 좀 고름이 생겨서 예, 그걸 이제 저절로 터지거나 외과의사들이 절개 배농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길이 생기는 거를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는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라는 거는 항문 안에서부터 항문샘이 막히면서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길이 생기는 걸 치료라 그래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오물이라든지 균이 들어와서 이 감염이 계속 지속됩니다. 네.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그런 방법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 해결이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치료에는 수술만이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술법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치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이게 외관략근이고 네. 이게 내관략근인데요. 네. 치료도 이렇게
관략근 사이로 빠지는 안쪽에만. 네, 관략 근간 치루 네. 또는 관략근을 외관략근을 뚫더라도 50% 미만으로 먹은 이런 저위 치루. 이 관 밑에 있는 관략근이 적은 걸 저위 치루라 그래요. 오. 그래 저위 치루에는 저위 치루 수술 방법은 치루 절개술이라고 해서 아, 네. 이게 항문을 기계로 벌려서 이렇게 동그란 요게 항문입니다. 네. 밖에 구멍이 있죠. 구멍에서부터 이 관을 따라서 담침을 넣어서 위에 있는 조직을 절개하는 게 치루 절개술이에요. 아, 그럼 기를 아예 없애는 거네요. 치루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네. 거죠. 어. 저위 치료의 경우에는 관략근 손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치료 절개술을 해도 변실감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발도 1% 미만이에요. 오, 이거 그러니까 아주 좋네요. 아주 치료 성적도 좋고 네. 관략근 손상도 별로 없는 수술인데 저위 치료에만 그렇습니다. 관략근을 50% 정도 먹은 중위 치료의 경우에는 네. 이걸 피판술이라 그래요. 피판술. 보세요. 벌써 관략근을 반 이상 먹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직장 점막을 들고 치료가 시작한 내공을 꼬매줍니다. 구멍을 막아주고 네. 그 막은 부위를 아까 들은 이 점막 점막을 피판을 이용해서 덮어주는 겁니다. 오. 그러면 변이 나오더라도 영향이 꼬맨 없네요. 부위에 변이 안 묻게 되죠. 네. 그래서 하는 피판술이고요. 그럼 저 길은 자동으로 나중에 없어지나요? 예. 아, 이 리프트라는 방법이에요. 네. 이거는 내관략근, 외관략근 사이로 접근을 해서 치루관을 잘라주는 겁니다. 묶고 잘라주는 거. 남성들 정관 수술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 그래서 네. 중위 치료는 두 가지 방법. 피판이랑 리프트. 리프트. 네. 그다음 고위 치료. 이게 이렇게. 관략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관략근 상형 치료 같은 경우죠. 이 보세요. 여기서 관략근을 거진 다 타고 넘었습니다. 여기서 리프트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관략 근간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거 관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관략근 상형 같은 이런 고위 치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피판술이 정답입니다. 아, 정리를 하자면 저위 치료는 치료 절개술, 중위 치료는 리프트 또는 피판술, 고위 치료는 피판술입니다. 여러분 약간 지금 수능 공부하듯이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병원에 오시면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니까 가볍게 들으시고요. 혹시 또 다른 치료법이 있나요? 이 시토는 외공, 내공 사이를 이런 끈으로 네. 묶어주는 겁니다. 시토는 히포크라테스 때도 했었던 거예요? 예, 그때는 말총으로 사용했다 해요. 말꼬리를요? 말꼬리에 있는 헤어, 네. 머리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아, 시톤을 걸어놓게 되면은 그 주위로 섬유화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걸 절단하더라도 많이 안 벌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효과가 없더라. 아. 그래서 요즘 시톤을 안 합니다. 오. 물론 예외적으로 농양 당시 항문 안에 있는 내용도 확인되고 바깥도 또 확인되고. 고름이 나오고 고름을 쬐을 때 네.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걸기는 합니다. 그래가 아. 한 6주 정도 기다리면 관이 확실해질 거 아니에요. 아, 네. 그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술을. 제가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약간 단독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수술법이 있는데 이게 예후는 어떤가요? 뭐 재발이 된다거나 이러진 않나요? 치료 절개술의 재발률은 거진 없습니다. 네. 하지만 피판술이나 리프트의 경우 4명 중에 1명은 실패하죠. 그게 수술이 까다롭고 이래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감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가령 변을 100g 봤을 때 수분이 70g이죠. 네. 그럼 30% 고형변이 남았을 때 그 고형변이 반이 균이에요. 그래 수술 전에 설사를 하고 항생제를 쓰고 금식을 해도 감염이 됩니다. 그럼 재발했을 때 다시 수술을 받을 수 다시 있나요? 치료 절개술로 가게 됩니다. 아. 치료 절개술로 가게 되면 이제 관략근 손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이런 관략근을 많이 먹은 고위의 경우 염증이 이렇게만 되지 않고 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요 부에요.
염증이 생기면서 여기에 섬유화가 돼요. 딱딱해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관략근이 다 손상이 되더라도 안쪽 부위가 딱딱하게 남아 있었어서 그게 아주 변식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 의외로. 그래서 네. 25%에 들어서 관략근을 보존하는 방법이 실패하더라도 큰 변실금은 저 생긴 건 못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하신 케이스가 있을까요? 많죠. 믿고 여러분 오시면 되겠네요.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치료가 아까 원인이 이제 항문샘이 감염돼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치료의 예방법은 없습니다. 치액과 치열의 경우에는 변비를 막고 힘주기를 줄이고 뭐 이런 게 도움이 되지만 치료는 예방법은 없습니다. 약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얘기긴 한데 그럼 혹시 뭐 수술을 받고 나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관리법이 있을까요? 치료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완치되고 나면 끝이니까요. 오. 예, 뭘 또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또 그렇네요. 네, 이번에도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모아서 드려볼게요. 먹는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나요? 약으로 치료 절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오물이 들어오고 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을 한 후에 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단순 치료의 경우에는 웬만한 운동은 뭐 2, 3주 뒤면 할 수 있죠. 근데 복잡 치료에서 관략근 보존술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것도 뭐 2, 3주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소한 6주 정도는 5주? 4주? 5주? 약간 희망적. 5주. 5주. 5주는 참으세요, 여러분. 네, 다음 질문입니다. 치료 권리는 뭐 성별에 따라서 좀 그게 다르나요? 치료는 남성이 많습니다. 2대1 또는 3대1 정도로 남성이 선호하게 호발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더 걸릴 확률이 높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이제 원장님께 오시는 재발된 경우요?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치료 수술 후 재발의 원인이 가장 많은 게 치료가 시작한 내공, 그걸 못 찾는 게 거진답니다. 네. 여기가 내공인데요. 이 내공을 확실하게 찾으면 재발이 없습니다. 치료 절개술을 원인을 했을 때. 없앴으니까. 예. 근데 여기를 못 찾고 엄한 대로 수술하는 게 많죠. 재발했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뭐 확실히 내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은 가능하시다. 이거 좀 궁금증이. 그러니까 여러 번 수술하셨다고 해서 절대 완치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원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당부하신 말씀. 치료는 염증이기 때문에 단순 치료라도 오래 두게 되면은 얘들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길이 예, 길 자체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진단을 받으시면은 시간 나실 때 빨리 수술 받으실 권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안 좋게 발전되기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좋겠군요. 이제 마지막 네. 치열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네. 찢어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치열은 어떤 질환인가요? 아까 치상선이라 그랬잖아요. 네. 요게 치상선이에요. 네. 여기가 항문관이에요. 치열이라는 거는 치상선 밑에 항문 상피가 찢어지는 병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치액과 마찬가지로 변비, 과도한 힘주기 또는 설사처럼 계속 반복되는 자극 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급성 치열의 경우 배변 완화제, 좌욕 뭐 이런 것만으로도 거진 다 치료가 됩니다. 변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면 하고 자욕하시고요. 네. 그런데 급성 치열 증상이 6주 이상 되면. 지속되면 만성 치열이라 그래요. 네. 만성 치열이 되면은 이렇게 밖으로 체피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체피가 생기신 분은 이분은 만성 치열이라서 약으로 안 되니까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죠. 그럼 수술은 어떻게 꼬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은 상체에 노출된 뇌관략근이 경화가 일어납니다. 딱딱해지고 경련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이게 뇌관략근인데요. 이 치열, 찢어진 높이에 맞춰서 뇌관략근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면은 뇌관략근의 경련이 완화되면서 아픈 게 바로 확 좋아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치열 환자분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간단한 수술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네. 만성이 되기 전에 여러분 꼭 급성일 때 병원에 오셔서 약물로 방지를 하는 게 제일 배변 좋은 게 아닐까. 완화제라든지 네.
좌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만성이 됐더라도 와서 수술을 받으시면 금세 천국을 느끼실 수 있다. 네, 해피해지십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치열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는데요.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드려볼게요. 치열이 생겼을 때 사용하면 좋은 연고나 먹는 약이 있을까요? 예, 약이라는 게 뭐 배변 완화제기. 네. 연고는 급성 치열의 경우에는 연고를 안 바르고 그냥 자욕만 자연스럽게? 하셔도 낫습니다. 네.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상처에 바르는 후시딘 연고 같은 걸 손에 열에 짜서 항문으로 좀 넣어주시고 또 자욕하시고 또 연고 좀 넣어주시고. 연고를 바르고 좌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네. 해주셨고요. 그 치열 때문에 아픈데 변을 볼 때 덜 아프게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약간 절실한. 이건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연고를 바르시고 한 한 30분 있다가 자욕을 하시면은 이 경화된 관략근이 조금 이완이 되니까 부드럽게. 변을 쉽게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소화기관의 알파가 입이고 구강이잖아요. 네. 오메가가 항문입니다. 똑같은 소화기관입니다. 네. 예. 우리가 치아가 안 좋다거나 뭐 입이 좀 부었다 그러면은 바로 치과나 이비인후과 가잖아요. 네. 이것도 자꾸 항문 하지 마시고 우리 소화기관의 끝이라 생각하시고 증상이 생겼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오, 네. 끝이 좋아요. 모든 게 좋다. 너무 훌륭하신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아픔을 참지 마시고 꼭 대장학문 전문병원인 대학병원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